안녕하십니까. 5월 2일 낮 김경국TV 시작합니다. 이재명이 골목골목 경청 투어 접경지역 방문 이틀째인 오늘 강원도 철원군 동송 전통시장에서 한 떡집에 들러서 가격판에 사인을 해준 뒤 활짝 웃고 있는 사진입니다. 이재명이 지금 저렇게 낄낄거리면서 돌아다닐 때가 아니죠. 아마 겉으로는 웃지만 속은 타들어가고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과연 이재명은 뻔뻔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도 않을까 싶기는 한데 이재명은 신경 쓰지 않는다는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이재명에게 그리 녹록치 않습니다. 이재명의 파기환송심도 지금 이례적으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소송 기록이 선고 만 하루도 지나지 않은 오늘 오전 서울고법에 도착했습니다. 서울고법은 대법원으로부터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기록이 도착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어제 이재명 사건에 대한 무고를 선고한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지 하루 만입니다. 돌아서자마자 곧바로 재판 기록을 송부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서울고법은 곧 재판부 배당을 통해서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를 정하게 됩니다. 파기환송심은 원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 6부를 제외한 부서에 배당됩니다. 그래서 서울고법의 사부분담에 따라서 형사 6부의 대리부인 형사 7부가 사건을 맡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재판부가 당사자와 이해 충돌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또 다른 선거재판부인 형사 2부가 맡을 수도 있습니다. 배당이 이루어지면 재판부가 기일을 정한 뒤 당사자를 법정에 소환하는 기일 지정 통지를 하게 되는데 만약 기일까지 통지가 당사자에게 송달되지 않으면 재판부는 기일을 다시 정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파기환송심은 서류 접수부터 판결까지 한 달 이상 걸려서 대선 전까지 파기환송심 선고가 나오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관측이 많기는 합니다. 아마 이번에도 이재명은 기일 지정 통지 송달을 회피하는 등의 방법으로 하루라도 재판을 연기시키기 위해서 온갖 수단을 동원할 것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이 지금 이례적으로 빠르게 상고심을 선고했습니다. 그래서 서울고법 역시 파기환송심 심리에 속도를 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대법원이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빠르면 2주 만에라도 파기환송심이 선고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파기환송심이 선고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재명은 결과에 불복해서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이 분명합니다. 상고기간 등을 감안할 때 대선 전 최종 확정 판결까지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하면서 한 차례 사실상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거기에다 또 고등법원이 파기환송심에서 형량까지 적용을 해서 이제 선고를 하면 범죄자로 확정된 것이나 다름없게 됩니다. 국민들이 바보도 아니고 내일 모레 유죄가 확정될 사람을 대통령으로 선출하지는 않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고법에서 파기환송심을 서두르게 되면 민주당 내부에서도 후보 등록 마감 이전까지는 동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의 여론 지지도가 흔들리게 될 경우 당내 동요는 더욱 심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어제 최상목 전 부총리 탄핵을 강행하기 이전에도 일부 의원들이 제동을 걸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TV조선 보도에 따르면 어제 오후 열린 비공개 의총에서 최상목 전 부총리 탄핵에 대한 반대 의견이 10여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친명 김영진 의원과 안규백 역시 최 전 부총리 탄핵에 대한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김동아, 백혜련 의원 등은 지금 사법부가 잘못했는데 왜 갑자기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탄핵하느냐 이렇게 의문을 제기했고 또 그 밖에도 중요한 의사결정인 만큼 이재명 후보와의 상의가 필요하다. 총괄선대위원장이랑 추가 소통이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나오면서 절차적 문제를 지적한 경우도 있었다고 TV조선이 보도했습니다. 대선 과정에서 탄핵을 하는 것은 실익이 없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강경파들의 위세에 탄핵하는 본회의로 넘겨졌고 표결 직전 최 전 부총리는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예상대로 이재명은 최 전 부총리 탄핵은 자기는 모르는 일이고 당이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어제 국무총리직을 내려놓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오늘 대선 출마를 선언했고 내일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선출됩니다. 국민의힘 후보가 선출되면 한덕수 무소속 후보와 단일화 협상이 본격화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컨벤션 효과로 지지율이 동반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유죄 선고를 받은 이재명은 지지율이 오히려 추락할 경우 당내에서도 술렁임이 있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재명의 지지율이 갑자기 바닥을 치지 않는 이상 후보 교체론으로까지 연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지만 어쨌거나 관건은 지지율이 될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하루 만에 민주당이 이재명 맞춤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하도 그런 일이 많다 보니 이제 새롭지도 않습니다. 민주당이 노리는 부분이 또 바로
자기들 멋대로 해도 국민들은 무덤덤해지는 바로 이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문제를 제기하고 지적을 해야 됩니다. 김용민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 25명이 오늘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의 경우 재직기간 동안 형사재판 절차를 중지하는 취지의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소출을 받지 않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미 기소돼서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재판을 중지하도록 한다는 것이 법안의 골자입니다. 완벽하게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한 위인설법입니다. 지금 서울고법에서는 이재명의 위정교사 혐의 사건 2심이 진행 중입니다. 이 사건은 두 차례 공판 준비기일을 마치고 오는 20일 첫 정식 재판을 앞둔 사안입니다. 다음 달 3일까지 총 두 차례 공판을 열고 재판을 마무리하겠다고 재판부가 밝혔는데, 다음 달 3일, 6월 3일이죠. 대통령 선거가 열려서 기일이 미뤄질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또 서울중앙지법 형사 33부에서는 대장동과 백현동,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등 4개 사건을 병합해서 심리 중입니다. 수원지법 형사 11부에서는 이재명의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과 대북 송금 의혹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이처럼 지금 선거법 이외에도 4건의 재판이 더 진행 중인데, 민주당 홍위병들이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서 이런 재판들을 한꺼번에 중단시켜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재명이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그 정도에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재명은 임기가 끝나고 재판을 다시 받게 되도록 절대 그대로 그냥 두지는 않을 것입니다. 법원의 정인 출석 요구에 치과 치료를 핑계로 거부하고, 출석에서는 기초적인 사실 확인조차도 답변을 거부하면서 뻗대는 정진상의 형태만 봐도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이재명은 어떤 수단을 동원하더라도 분신인 정진상과 자기 재판들을 모두 무효화시킬 것이고, 홍위병들이 앞장서서 추진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반드시 대선에서 이겨야 합니다.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이 우리에게는 큰 무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